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은 스스로 빛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우주로 뿜어내면서 만약 이 행성이 조금만 더 무거웠다면 태양계의 하늘에는 태양이 2개 떠 있었을 겁니다. 목성은 정말로 별이 될 뻔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지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별이 태어나는 순간으로 가야 합니다. 약 46억 년 전,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의 중심부는 점점 뜨거워졌고 마침내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모든 가스를 독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남은 물질은 원반 형태로 태양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원반 속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질을 끌어모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목성입니다. 지구 질량의 318배,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약 2.5배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행성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보다 약 1.7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초가열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목성 내부에서 옵니다. 목성은 지금도 천천히 수축하고 있고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열로 변환됩니다. 켈빈 헬름홀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태양이 핵융합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를 만들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목성은 말하자면 별이 되기 직전 단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성에 얼마나 더 많은 질량이 있었다면 핵융합에 불이 붙었을까요? 별이 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소 원자핵들이 양성자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며 에너지를 내놓는 과정. 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질량은 목성의 약 80배입니다. 목성은 그 기준의 겨우 80분의 1. 별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80배는 조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과 행성 사이에 제3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색 외성. 별이 되기엔 가벼웠지만 행성이라 부르기엔 너무 뜨거운 천체. 갈색 외성은 수소 핵융합은 하지 못하지만 더 무거운 동위원소인 중수소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중수소 융합에 필요한 최소 질량은 목성의 약 13배. 이것이 행성과 갈색 외성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목성 질량의 13배에서 80배 사이. 이 영역에 있는 천체들이 바로 실패한 별입니다. 목성은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3분의 1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목성은 별이 될 뻔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목성의 구성에 있습니다. 목성은 약 71%가 수소, 24%가 헬륨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구성 비율과 거의 동일합니다. 재료는 같았던 겁니다. 같은 재료로 시작했지만 양이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별이 되느냐 행성이 되느냐는 결국 질량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목성은 더 많은 가스를 끌어모으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먼저 점화되면서 강렬한 태양풍을 뿜어냈고 이 바람이 원반에 남은 가스를 날려버렸습니다. 목성이 더 성장하기 전에 재료가 사라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목성 자체가 주변 궤도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가까운 궤도의 물질을 흡수하거나 밀어냈고 결국 공급선이 끊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목성은 스스로의 성장을 스스로 막은 셈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만약 원반에 가스가 충분히 더 있었다면, 목성이 질량의 80배를 넘겼다면 태양계에는 두 번째 별이 탄생했을 겁니다. 태양계는 쌍성계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시나리오냐고요? 전혀 특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 크기 이상의 별 중 절반 가까이가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에 속합니다. 외로운 별인 태양이 오히려 소수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목성 위치에 작은 적색 외성이 있었다면 그 별의 밝기는 태양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미약한 빛조차 태양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을 겁니다. 두 별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행성들의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안쪽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궤도는 크게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가고 일부는 태양이나 두 번째 별로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지구가 살아남았더라도 두 별의 중력이 지구 궤도를 뒤흔들어 기후를 극단적으로 요동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계절은 예측 불가능해지고 생명체가 진화할 안정적 환경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목성이 별이 되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성은 별이 되지 못했기에 태양계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중력으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기거나 궤도를 바꿔 내행성을 보호합니다. 1994년 슈메이커 랩이 구해성이 목성에 충돌한 사건은 그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구 크기만 한 충돌 흔적들이 목성 표면에 남았습니다. 저 충돌이 지구를 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목성이 항상 보호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목성의 중력이 오히려 소행성을 지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목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단순한 방패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목성이 지금의 질량에서 멈춘 것, 별이 되지 않은 것, 이것이 태양계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 조건 중 하나라는 것. 같은 재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지만 질량이라는 단 하나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태양은 별이 되었고 목성은 행성으로 남았습니다. 목성은 우주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선 천체는 아닙니다. 80배라는 격차는 꽤 큽니다. 하지만 같은 수소와 헬륨으로 시작해 이토록 다른 존재가 된 것, 그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주 어딘가에는 목성보다 13배 넘게 무거웠던 천체가 갈색 외성이 되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딘가에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무거웠던 천체가 적색 외성이 되어 누군가의 하늘에 두 번째 태양으로 떠 있을 겁니다. 우리의 태양계에서 목성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이 존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문턱을 넘은 천체들, 갈색 외성의 기이한 세계를 탐험합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